오늘 법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집니다. 먼저 20차례 공판 끝에 이루어지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내려지고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도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이재명 지사의 선고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홍익표 기자. 네, 수원지법 성남지원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55분쯤 청사에 도착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고 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법원 근처에는 이 지사 측 지지자들을 포함해 200명 넘는 인파가 모여 있는데요. 법원은 질서 유지 차원에서 관계자 외에 청사 출입을 제한했고 경찰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6개 중대 규모의 경찰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1월부터 20차례 공판을 거쳤는데요.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이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것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도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반면 이 지사 측은 강제 입원이 아닌 진단과 치료를 위해 절차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이 지사가 TV 토론회 등의 자신의 성과를 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행법상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경기도의회와 도내 지자체장들이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사 개인의 정치적 행보는 물론 도내 정책 추진에도 영향이 미칠 걸로 관측되는 만큼 오늘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선고를 앞두고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조금 전에 법정으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이제 선고 절차가 이제 시작되고 있겠죠. 그 전에 들어갈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이 지사의 얘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선고일을 앞둔 신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혹시 당석 유효형라면 항소하실 적 있으십니까? 국민들에게 한마디. 네,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도록 하겠다. 아주 짧게 입장을 밝히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문이 언제쯤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 변호사님. 이재명 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게 지난해 12월 11일이었습니다. 한 5달 이상 된 것 같은데요. 공판이 있을 때마다 지금 뉴스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다뤘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나 아직도 헛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나온 이번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혐의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공소장에 적혀진 이 지사의 혐의 내용 4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요, 그 2012년도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건소장들을 굉장히 좀 협박해서 이거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 바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요. 이번에 선거에 나왔을 때 물어본 거예요. 저기 김영환 후보가 상대 후보였죠. 네. 김영환 후보가 친형을 강제 입원하려 한 적 있죠?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서 이 지사가 부인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바로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해서 이거 선거법 위반 혐의가 또 2번째 혐의입니다. 그다음에 3번째는요.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예전에 그 이 지사가 그 검사 사칭으로 인해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대 후보가 물어봅니다. 검사 사칭하신 적 있죠? 그랬더니 아닙니다라고 대답해서 이 부분이 또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 그다음에 4번째 마지막 혐의는 뭐냐면 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모두 성남시가 환수했다라는 그런 공보물을 만들었고요.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 환수나 개발 이익이라는 개념 자체에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아직 그 돈이 거쳐서 성남시에 들어온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발 이익 환수라는 단어 자체가 마치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서 이거 역시도 허위 사실 공표다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 3개,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직권남용 혐의 1개입니다. 직권남용은 이제 형법상에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지난번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한 건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직권남용과 관련돼서는 1년 6월을 구형을 했고요. 네. 이제 이만큼 벌을 원한다고 하는 검사의 의사표시인 거죠.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에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세 개의 사항에 대해서는 600만 원을 구형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건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연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바꾸고 얘기하면 이 형에 대해 친형의 입원을 위해서 이게 인정되면 저것도 인정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인정하게 되면 허위사실 공표까지도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선고 그 형량이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직권남용이 나오든가 또는 지금 600만 원 구형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는,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되겠지만 대법원에 가는 그 기간도 선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3개월 항소심 3개월, 그다음에 대법원 3개월, 그래서 6개월 안에 결론이 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 선거 결과가 대법원까지 간다 손 치더라도 이 경기도지사로서의 영향력과 위상에는 상당히 치명적인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래서 1심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켜보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도지사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확정 판결이 나야 정해지는 것이고요. 자, 그동안에 근데 이 4가지 혐의, 말씀해 주신 4가지 혐의 말고도 사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들은 다른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건 기소가 안 돼서 이제 끝나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죠. 일단은 가장 언론에 많이 보도됐고 사람들이 가장 또 뜨거운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입니다. 그렇죠. 네, 김부선 씨는 뭐 예전에 이재명 지사와 뭐 연인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재명 지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막 진실 공방 양상으로 마구 번졌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막 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오갔지만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과거에 정말 연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 없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연인이었던 증거도 없고 연인이 아니었다는 증거도 없는데 사실 그렇게 치면 연인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소가 안 되고 클리어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폭 연루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도와줬던 어떤 그런 조폭에게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이권을 제공했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뚜렷한 그런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그 보도를 한 모 방송국을 상대로 이재명 지사가 뭐 명예훼손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폭 연루설과 김부선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뚜껑을 열어보니 별 내용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는 그 2가지 사안 때문에 상당히 이미지에는 타격을 받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하고 싶어 했던 부분들이 컸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검찰의 기소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정리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11일부터 공판이 20차례나 있었습니다. 가장 공방이 일었던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친형 강제 입원 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은 당연히 유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형도 한 것일 텐데 이재명 지사가 이걸 반박하는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핵심적인 논리가 있습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 이 사항을 기율하는 법이 정신보건법입니다. 정신보건건강법 25조 그 사항인데요. 소위 말해서 행정입원, 시장이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해, 타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사실은 강제 입원을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권한이 지자체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절차가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의사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 시장에게 진단을 이제 의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시장이 오케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 의사가 사실은 직접 만나서 대면 조사를 해야 됨이 원칙이다라고 보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고요. 그 지금 성남시장 이재명 지사 입장은 반드시 직접 대면 진단이 필요하냐. 그것이 아니고 강제 입원을 시키기 그 전 단계로 강제 진단을 나는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직무상의 한 부분이다. 진단을 해야 입원을 시킬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진단부터 그 점을 시킨 것인데 네, 강조를 한 것입니다. 다만 또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 사실상 이재명 지사의 입장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고 강제 이번 전 단계에 강제 진단과 관련된 직무상의 명령을 발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1심 판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얘기는 좀 짚고 가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오늘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법원에 또 들어갔는데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 나온 게 좀 있죠.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진술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던데 어떤 건지요? 네, 그 한 1시간 전쯤에 그 새로 나온 그 내용인데요. 그 윤중천 씨를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잘 기억이 안 나서 진술을 소극적으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아마 그 현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았죠. 왜냐하면 그 윤준청 씨를 안다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성접대에 관한 것에서부터 금전관계 혹시 그 한방천하라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것까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김 차관이 모르쇠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억이 안 난다고 소극적으로 인정했을 뿐이지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닌 것이라고 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한밤에 출국 시도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계속 얘기가 됐던 게 이제 윤중천 씨를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두 가지 사안이 구속영장 발부되는데 좀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속칭 아몰랑이라고 하는 거죠. 예, 진짜 나 없어지면 그만. 뭐 혹은 나 윤중천 모른다고 하면 그만. 동영상 속의 인물이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뭐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좀 많이 분노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추측건데 아마 판사가 윤중천 씨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윤중천 씨를 일단 알고는 있다라는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행위가 지금 10년 전에 일어난 행위여서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명백하면은 그 구속영장이 나오기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구속영장 신청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1억 6천이지만 그 중에 어떤 혐의가 만약에 일부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구속영장 발부되기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발부 여부는 오늘 밤, 이르면 오늘 밤, 뭐 늦으면 내일 새벽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